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. 자려고 생각하면 계속 그게 생각나고 들리고, 그게 너무 괴로운 마음에 이제 그런 곡을 쓰게 됐었죠. 타이틀곡이 그때는 가면이라는 곡이 있었어요. 저희 심지어는 그 가면을 나름대로 막 어디 이렇게 큰 무대를 좀 빌려서 저희 그래도 좀 공연에 자주 오셨던 분들을 초대해서 그 설문? 저희가 이러이러한 곡이 있는데 가면이란 곡이 그게 뽑혔어요. 설문에서는.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 곡이 좋다. 그래서 이제 가면이란 곡이 타이틀로 뭐 뮤직비디오도 찍고 그리고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좀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. 가면이란 곡이 이제 대중적으로 성공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저희가 공연을 계속 하거나 뭐 클럽이나 그래도 공연을 하고 꾸준히 했었으니까요. 뭐 조금씩 그래도 저희 팬덤이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 소수지만 그걸 인정해 주는 분도 적잖이 계셨던 것 같아요.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 그렇게 막 클럽 쪽에서도 열렬히 환영을 받던 팀은 아니었어요. 홍대에서도 약간의 비주류? 클럽 안에 주류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저건 뭐 가요도 아니고 뭐 락도 아니고 메탈도 아니고 뭐야? 약간 그런 아마 어디에 좀 끼지 못했죠. 그리고 약간 평단 글 쓰시는 분들한테도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었어요. 그런 거에 대한 반감? 그러니까 약간 그 담론이라는 게 좀 지쳤었어요. 뭐 락은 어떻게 해야 돼, 저 어떻게 해야 돼, 막 이런 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되던 시절이 저희한테는 좀 피곤하게 느껴졌었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었고 그거에 대한 반감이 약간 차후차후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어요.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. 자려고 생각하면 계속 그게 생각나고 들리고 그게 너무 괴로운 마음에 이제 그런 곡을 쓰게 됐었죠. 차우차우가 이제 중국의 그 약간 못생긴 개잖아요. 그들이 약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 나름대로는 이 바보들아 뭐 이러면서. 근데 이제 그 차우차우라는 걸 너무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. 벌써 뭐 30년 전 얘기니까 뭐 지금도 차우차우가 그렇게 인기 있는 견종은 아니잖아요. 그냥 약간 우리랑도 비슷하고. 차우차우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모를 것 같아서 약간 부제를 그냥 가사도 뭐 이렇게 이게 다니까 이걸로 그냥 또 부제를 달아주자. 그래 사람들이 뭔가 기억하겠다 싶어서 부제를 좀 길게 달게 됐죠. 제가 이제 일집 활동하고 잠깐 이제 미국에 잠깐 갔었는데 갑자기 막 오래요. 전화가 와서 한국에 빨리 와야 된대요. 빨리 이 집을 녹음을 해야 된다. 왜 그랬더니 그 라디오에서 그 차우차우라는 곡이 그래서 많이 나왔던 모양이에요.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좀 약간 실망하고 쉬는 차에 뭐 신청곡도 많고 뭐 사람들이 찾으니까 빨리 와서 다시 해보라. 이 집을 이제 그때는 좀 더 열심히 제작을 하게 됐죠. 그 좀 특이한 경우죠. 타이틀곡은 좀 묻히고 특별한 뭐 프로모션을 하지 않았는데 그 곡이 이렇게 자생적으로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좀 알려지게 된. 라디오 심야 뭐 라디오 이렇게 게스트 같은 거 많이 하고요. 뭐 TV는 이소라의 프로포즈, 또 MBC에서는 뭐 수요 예술 무대 그런 게 좀 대표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다 나가면 성공. 그걸 나가면 성공이었어요. 우리 이번 앨범의 프로모션은 성공. 많이 불편했죠. 많이 불편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일단 가족들이 인정을 해주고요. 왜냐면 그걸 안 하면 쟤는 뭘 하는 애냐 집에서 맨날 집에서 뭐 하는데 왜냐면 어르신들은 뭐 홍대 클럽이 뭐가 있는지 모르시니까 그래도 방송을 그래도 한 번 하면 아 음악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좀 나름 그런 차원에서 되게 중요했던 활동이었죠. 그래도 조금이나마 약간 대중 친화적인 부분이 그래도 좀 있지 않았나. 다른 팀들에 비해서 살짝 길들여진 듯한 모습? 그러니까 인디 밴드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
자본으로 독립하는 것도 있지만 그 녹음실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한 문제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녹음실 권력은 녹음하시는 분들이 잘 안 해줘요. 제가 원하는 대로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려면 결국 내가 뭔가 녹음도 해야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거기에 의존하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없구나.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더 기계도 좀 사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녹음한 걸 그냥 발매를 내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. 그 생각들을 다 공유할 수는 없으니까요.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녹음하고 막 음질이 좀 안 좋아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생각에 모두가 동의하진 않으니까 그걸 강요할 수는 없었죠, 팀에. 그래서 저는 그냥 따로 그런 것들은 제 개인 활동으로 하게 됐고요. 녹음 방식을 딱히 바꿨다기보다도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아요. 그냥 녹음실이나 집이나 이제 좀 더 트랙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적은 그 트랙 안에서 작업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었어요. 나름대로 뭐 이렇게 집중이 되는 그 맛이 있어요. 홈 레코딩이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마이크 세팅을 해놓고 잤다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를 했는데 좋아. 그럼 그냥 그거를 채택해서 쓰기도 하고 녹음실 가면 약간 경직되기도 하고 시간에 쫓기고 뭐 그런 부담 때문에 100% 재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집에서 하면 좀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게 또 다른 어떤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도 하고 이제 방에서 녹음하다 보니까 뭐 개 짖는 소리도 들어가고요. 뭐 근데 저는 그걸 막 실제로 쓰기도 했어요. 뭐 그냥 자연스럽게 뭐 피자 배달이 왔는데 피자 배달이 오니까 개가 막 짖잖아요. 그럼 그 짖는 소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냥 뭐 그런 거 살려서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좀 이렇게 생각이 좀 자유롭게 용납되는 게 좋았나 싶어요. 그래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가감 없이 숨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인디 음악이지 않을까. 그거랑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요즘 친구들은 보면 약간 뭔가 억눌려 있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왜 그럴까요? 더 이렇게 개방된 시대를 더 살았을 텐데 뭔가 좀 이렇게 눌려 있는 게 아닌가? 뭐 꼭 음악 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세대들이 그냥 제 느낌이에요.